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시더스그룹 휴스텐 코리아 성추행 공판 이거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휴스텐 코리아의 최근 소식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4월 4일에 성추행에 대한 판결 결론이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라는 것에 굉장히 사람들이 실망감을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정확하게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영상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나와서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어떤 뭔가를 잘한 짓이 있었더라 할지라도 뭔가 복구가 안 돼요. 이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상은 회장이 나오게 해달라 그러는데, 오히려 이걸 통해서 더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버려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벌 불원서 이런 거 백날 써봐야 아무런 소용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어차피 못 나옵니다. 자, 근데 이게 이제 4월 4일에 선고 기일이 있었지만 이 선고 기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자, 보면 13시 50분 선고 기일. 어쨌든 이게 지금 안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선고 기일에서 4월 4일 쭉 나와 있고 4월 11일 공판 기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판 기일은 10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판 기일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고, 자,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면 한편 1조 사기에서 우리가 IDS 홀딩스 초기 투자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수당 수십억 반환 위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면 제2의 조이팔 사건으로 불리는 IDS 홀딩스 1조 원대 투자 사기 사건의 초기 투자자들이 김성훈 전 IDS 홀딩스 대표로부터 받은 거액의 수당금을 도로 내놔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요거에 따라서 보시면은, 자, 서울고법 민사 12-1부는 초기 투자자 A씨와 B씨가 김 전 대표 때문에 피해를 본 다른 투자자 김 전 대표의 파산 관제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파산 관제인 승소로 판결을 했대요. 김 전 대표는 초기 주요 투자자였던 A씨 등에 배당 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 이렇게 배려를 했는데, 지급하고자 배려를 했는데, 일반적인 금융 거래나 투자 활동으로 얻을 수 없는 고수익, 고위험 투자처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앞으로도 본인의 투자금에 대해 높은 수익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막연하게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까지 원고들이 몰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라고 말했대요. FX 마진 거래 등에 투자를 해서 월 1에서 10% 배당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12,000명으로부터 1조 7천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그리고 이자를 갚는 원금과 다단계 구조로 돼 있었다. 그쵸? 그리고 19년도에 법원은 김 전 대표에게 파산을 선고했고 일부분이 남아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선정한 파산 관제인은 김 전 대표의 재산을 찾아내 매각한 뒤 파산 재단을 통해 돈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절차를 밟았고, 재산을 많이 이렇게 찾을수록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배상금이 커지는 그런 구조의 형태였습니다. 자, 근데 이거 여기서 시더스그룹하고 이제 틀린 게 뭐냐면, 시더스그룹은 뭡니까? 그런 변제 이런 것들도 다 거절된 상태잖아요. 이 과정에서 파산 관제인은 IDS 홀딩스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서, 자, 각 수당금이 50억여 원, 그리고 김 전 대표로부터 8억 원을 받은 사실을 알아냈고, 이들이 수당금을 받은 행위에 대해 부인에 청구를 했습니다. 부인은 파산 선고 이전에 채무자가 파산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의 효력을 파산 관제인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부인을 통해 복구되는 재산은 파산 재단의 소유가 된다. 파산 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같은 행위로 이득을 받은 사람이 당시에 파산 채권자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했어야 되고, A씨 등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이전한 부분을 돌려놓으라는 취지로 부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걸 인용해서 법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얘기했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편파행위로 부인의 대상이 된다. 원고들이 직접 투자 유치 활동을 하진 않지만 사업 초기로부터 거액을 투자한 주요 투자자들이었다며 초기 월 8% 수익금을 지급받았는데 높은 수익률이었고 수익금을 가져갈수록 특별한 배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이런 의사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어쨌든 4월 11일에 공판 기일이 있고 이때 뭔가 결론이 나냐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또 계속해서 앞을 향해 쭉 나아가겠죠. 그래서 뭐 5년이 나오든 6년이 나오든 7년이 나오든 15년이 나오든 간에 결국에는 또 이상한 회장을 옹호하는 이런 집단이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회장을 이제 옹호한다고 약간 집단이 생겨나냐? 그러기에는 이미 분위기가 많이 기울어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그 플랫폼 유지, 이동에 대한 회장님의 메시지 공개, 지원 솔루션 교육 첫 세미나, 엄윤상 변호사 삼성동 불법 매각과 HB 렌탈에 대한 팩트 공개, 그 다음에 동행자 관리, 윤리 강령, 엄윤상 변호사 방송 올라갈 예정이다. 링크 나오면 전달드리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시더스 아카데미에서 진행된 녹화 영상이 엄윤상 TV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다. 근데 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냥 본인들이 강연을 하면 되는데 왜 유튜브를 강요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이 유튜브를 강요한다고 한들 돈이 되냐라고 봤을 때는 돈은 되겠죠. 근데 이성희 변호사처럼 그런 슈퍼챗, 이 슈퍼챗으로 받은 것만 몇백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대단해요. 저는 정말로 평생 이렇게 해도 제가 슈퍼챗으로 받은 거는 얼마 안 되는데 야 그거에 진짜 엄청나게 배수가 높다. 이 상당히 이 슈퍼챗만으로도 많은 돈을 수익금을 자랑했다. 그래서 엄윤상 변호사보다는 이성희 변호사가 뭔가 좀 더 유튜브에서만큼은 아우라가 있어 보이는데 뭐 이거에 대한 결론이 추후에는 어떻게 나오겠죠. 결국은 4월 4일에 결론이 나지 않고 성추행 공판 같은 경우에는 4월 11일에 그 공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과연 결론이 나올지 아니면 또 다른 또 연기하고 또 기일이 변경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다만 확실해진 건 하나 있습니다. 3월까지 그리고 3개월만 기다려달라라는 일부 비대위 그리고 일부 비대위가 아니라 대부분 비대위겠죠. 대부분 비대위 그 다음에 대부분 폼장 팬덤 뭐 이런 사람들 믿었는데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나도 커진 이런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고 우리 시더스그룹 휴스텐 코리아는 앞으로 그냥 나락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이걸 느낄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더스그룹 휴스텐 코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